안녕하세요. 타예행고울 안오행기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가 좀 넘었습니다.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금요일날 볼링장 가서 저는 이제 게스트로 갔거든요. 옛날에는 회원이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이제 한동안 안 갔어요. 연말이라서 라면 내기를 하더라고. 라면은 시상금을 주는데 저는 이제 받을 자격이 안 됐어요. 근데 저희 팀 먹은 친구들이 라면을 많이 탔다고 한 봉다리 5개들이 한 봉다리를 저한테 줬어요. 옛날 같으면 안 가져왔을 텐데 요즘에는 라면이 주식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가져왔는데 아우 정말 그 라면이 요긴하게 쓰이네요. 지금도 입맛도 없고 그래서 라면 하나 먹었고 어저녁에는 집들이 갔을 때 누가 토스트 줬거든요. 제가 그 여자 후배가 있는데 제 이제 청라 오피스텔 계약자분이에요. 처음에 그분을 만났을 때 그 좋아하는 시민공원 내 친구 가게에서 만났는데 제가 무슨 다단계를 했는데 제 제품을 산다고 이제 만났어요. 소개를 받았는데 뭔 얘기하다가 둘이 싸웠어. 처음 만나가지고. 아니, 제가 말씀드렸죠. 저 아직도 100점 만점에 한 30점밖에 못 든다고 저에 대해서. 아직도 목계로 따지면은 여기 기성자가 이제 딱 잡아온 거야. 교육시키려고. 사람 그렇게 바뀌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성격은 바뀌기 만만치 않지만, 성격도 그렇고 인성도 바뀌기 쉽지 않다. 저는 인성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속창가리가 없어서 그런지 제 유튜브니까 제 장점 위주로 제 생각 위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싸웠어요. 참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제가 누구 만나서 싸운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당연히 그때 이제 네트워크 다단계 제품을 못 팔았겠죠. 세월이 흘렀는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하고 그 여자 후배, 싸운 후배만 있었으면은 인연이 계속 안 됐어요. 끝나는 거죠. 그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제 유튜브니까. 근데 중간에 있는 우리, 제 집들이 간 친구, 68년 동갑 여자, 걔가 중간에 다 있어요. 볼링도 중간에 있고, 그 여자 싸운 후배하고도 소개자가 이제 중간에 걔가 있어가지고 제 얘기를 잘해줬겠죠. 아무리 청라 오피스텔이 좋아도 처음에 싸운 그 파는 사람이 양기수라고 하면은 솔직히 저 같아도 좀 생각 좀 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중간 소개자가 저에 대한 평판을 잘했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갔는데 저를 많이 챙겨줘요. 말도 저는 걔한테는 다 얘기해요. 제 개인사든 제 가치관이든 다 얘기합니다. 걔가 나한테 그랬거든. 넌 돈 벌기 틀렸다고. 네. 이게 사람은 뭐 여러 부류가 있는데 공무원처럼 또박또박 모아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좀 이렇게 약간 모험심이 있다고 해야 되나? 좀 제가 다른 거 몰라도 또 비즈니스 배포는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장을 했어요. 어제 넥타이를 어제 빨래방 갔는데 저번에 빨래방에다가 건조기에다 바지를 넣어가지고 바지가 쪼그라들었어요. 버렸거든요. 넥타이 세탁하는 법을 보니까 세제해서 담궈 놓으라고 그러더라고. 담궈 놨다가 빨래방 안 가져갔어요. 교훈을 얻은 거죠. 예? 실패는 거기서 교훈을 얻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실수 안 하니까.
나쁜 게 아니다. 그 인간이니까 뭐 당연한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의 이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뭔가 장점을 얻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죽을 용기 없으면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를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누워서 잠만 잔 건 아닙니다. 불 꺼놓고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인간은 자기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온지를.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지가 알아서 깨닫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빨리 깨닫, 빨리 깨닫는 방법이 책을 같이 경험하고 책을 동시에 보는 것이고, 늦게 깨닫는 걸 지가 다 일일이 경험하는 겁니다. 약간 어리석죠? 못 얘기다 말했지. 예, 그래서 잔소리는 백해무익이다. 말 그대로 잔소리라는 자체가 부정적인 개념이잖아요. 할 이유가 없다, 누구한테. 자, 그래서 제가 많은 제 단점을 고쳐야 될 점을 적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단점을 발견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고쳐야 될 목록을 이렇게, 이것만은 꼭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에 인연이 지워지는 인연도 있구나. 아, 내가 이렇게 힘들어 보니까 그동안에 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도 있구나. 정말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세상이 되게 재밌는 게, 제일, 이게 저 영업이니까 소개를 받아야 돼요. 중간에 소개해주는 사람, 협력자, 그분하고 협력자가 많으면 좋겠죠. 근데 정말 황당한 게 뭐냐면은, 정말 제가 믿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저한테 잔소리에 대고, 과거의 잘못만 꺼내고 그러는데, 잘 알지도 못했고, 알아야 한두 달이고, 제가 밥 한 끼 먹은 적도 없고, 그냥 제 유튜브 영상 저한테 제 거 구독하시고, 제가 이제 글을 올려드려요, 매일같이. 요즘은 못 보냈지만은. 그런 분들이 뜬금없이 전화와서, 기수야 밥 한 끼 먹자. 그리고 제가 전화 오면, 오히려 제가 평상시에 그냥 가벼운 우정, 찐 우정이 아니고, 가볍게 만나고, 그냥 서로 5대5 사이로 만나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 세상은 그래도 살만하구나.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들어 놓아야 돼요. 계속 사라지는 인연이 있으면은 또 다시 만나는 인연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이 얘기는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이 인간성이 좋으면은 계속 옆에 둬야 돼요, 사실은. 이게 오늘은 저 사람 만나는데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뭐 비즈니스로 안 좋든, 물론 개인적으로 싸우든. 근데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날만 기분이 더러운 거야. 제가 아까 그 후배, 그 오피스텔 계약자와 처음 만나 싸웠듯이, 그날 제가 뭐 때문에 날카로울 수 있고, 걔도 친하니까 날카로울 수 있는데 서로 만난 거야. 근데 좀만 대화하다가 좀 이견이 나니까 바로 이제 트러블이 생긴 거고. 그때뿐이고, 그것만. 제가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오피스텔에 산 사람이 많을까, 안 산 사람이 많을까요? 게임도 안 되게 안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저한테 사신 분들은 100명이 안 돼요. 한 사람이 막 5개, 6개 산 사람도 있으니까. 중요한 건 제가 그분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뭐든지 그래요. 이거 사면은 바로 1년 안에 팔자 핀다. 그럼 거의 사기일 확률이, 아니면 위험할 확률이 99%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냥 가볍게 10년 후를 본다고 사면은 괜찮아요. 10년 이전에, 뭐 3년 이전에 뭐가 오른다면은 그 이상은 정도일 수 있어요. 그런 게 그 가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넉넉 잡고 청라 영종도는 10년 보시면은 최소 금액으로 사실 투자한 것도 없어요. 뭐 계약금하고 잔금에서 뭐 몇천만 원 투자했는데 그 분양가가 뭐 2, 3억이다 그러면 2, 3억은 저는 충분히 번다고 생각해요. 더 벌어요, 더. 왜? 마음의 안정까지 따지면은 100억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게 있음으로써 월세가 100에서 150 나옴으로써 누구의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게 나오면 내가 편안하니까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해지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보이는 돈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이 가치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경험을 해보니까 사람이 이제 코너로 몰 때 적당히 몰아야 돼요. 이것은 채무 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저 알던 사람들이 제가 상처받는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강해요, 사실은. 왜? 몇십 년을 거절을 받았잖아. 하루에 100번, 200번을 받았어, 화장품 살 때. 들어가면 거절이야. 들어가면 안 산대. 손흔 드는 게 지겨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이제 단련이 돼 있죠. 뭐, 허문 전화가 옵니다. 어떤 거. 그렇지만, 근데 어떤 분들은 여지를 안 둬요. 여백, 여지가 있잖아요. 뭔가 너무 매몰차게만 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 쥐도 고양이가 계속 몰아붙으면 쥐도 문다 하잖아요. 막다른 공부에 몰리면은. 근데 가까운 사람들이 저에게 여지를 안 주더라고요. 잔소리인지, 매몰차게 대하는지, 서운하죠. 사람은 이렇게 만났다는 건 손뼉을 쳤다는 얘기거든요. 서로 손뼉을 쳤으니까 만나는 건데, 그럼 서로 100% 5대5는 있을 수 없거든. 특이하네. 금방 전화, 금방 전화했는데. 에이, 꼭, 평상시 잘 안 타가지고. 뭐, 헐다면 전화 와. 무슨, 뭐, 머피의 법칙이라고나, 뭐라고 그래, 진짜. 담배 안 피고 이 영상 끝낼라 했더니. 내가 어제 그랬죠. 전철 플랫폼에다가 휴지통 옆에다가 이렇게 화장품 갖다 놓으라고. 이거 호감기 많이 걸리잖아요. 제가 또 비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못 온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알고 반성 많이 합니다, 스스로. 제가 지금 라면 먹고 있는데 반성 안 됐어. 지금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병원을 못 가고 있는데, 정말 저 심란해요, 사실은. 워낙 제가 난놈이라서 이거 웃으면서 방송을 하는 거지, 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렇게까지, 바닥을 칠 수가 있나. 다 알고 있어요. 이게 한 3번 정도, 한 9번 정도 심하게 뭐라 했으면 한 번 정도는 따뜻한 말도 해줘야지. 100이면 100, 내 잘못한 것만 꺼내들고 그냥 쏴붙이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이 태극기 부대 있잖아요. 태극기 부대. 그, 그, 그런 노인양 70대 이상이 대통령 윤석열 지지가 많잖아요. 도대체 저 양반들 옛날에는 그러지 않은데 왜 갑자기 박근혜 생겼는가. 그걸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게 그분들만 계신 게 아니고, 어젠가 무한 사고 났잖아요, 비행기. 자기 손자, 손녀가 타고 있어서 막 엉엉 울잖아요, 슬퍼서. 그러면은 그 70대 태극기 부대 하시는 분들도 자기 아들이나 손자가 있어요. 근데 아들, 손자들은 자기 성향이 반대잖아요.
70%, 80%가 탄핵 찬성을 하니까, 그건 이제 정치적으로는 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 추운 엄동설에 나가서 노인 양반들 그렇게 하는 거. 그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예요. 그쪽에서는 그분들을 존중을 해준다는 뜻 같아요. 자녀도 크잖아요. 보통 엄마가 뭐 한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늙었다고 자녀들한테는 무시를 당하는데, 거기를 가면은 존중을 해준다. 유권자로서. 당당하게, 인격체로서. 아마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렇게 누가 생각해도 계엄령은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은. 이 계엄령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광주 사태 때 봤잖아요. 영상으로. 여러분 안 봤어도. 평상시에는 계엄령이 아니면은 우리가 경찰한테 가서 술 먹고 주최를 하든 항의할 수가 있어요. 경찰이니까. 무슨 나도 내 말을 할 수가 있어. 일반 시민이. 근데 계엄령에 군인한테 일반 시민이 말했다가는 바로 발길질 주먹 날라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과연 지금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이 특권층이냐? 계엄령 그거 아니거든 절대로. 근데 계엄령을 광주 사태를 겪으신 분들이 70대 이후인데 그걸 찬성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그 부분은 왜냐면은 그분들도 피해를 보고 다 피해를 보거든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좀이라도 말을 잘못했다가는 그냥 바로 뒤지게 맞고 끌려가거든요. 그리고 뭐 외국 관광객도 안 드는 것도 안 드는 거지만은 거의 나라가 망하는 수준으로 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세상이 빨리 돌아가는데 1년, 2년 허송세월 했다가는 망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식민지 생활, 정신대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 심하게 얘기하면 나라가 망하면은 뭐 침략을 당하는 거죠. 옛날 조선시대에 우리가 뭐 침략 그렇게 당했잖아요. 왜? 약하니까.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을 아직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자. 저도 과거 양지수 역사에서 이렇게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더라.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도 어차피 늙잖아요. 언젠가는 늙는 것이고, 그 나이가 올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온다고 가정했을 때, 미래 나의 모습이 이제 그분들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엄령만 아니었으면은, 그냥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해를 하고 존중을 했을 거예요. 계엄령이라는 것은, 사실 저는 괜찮아요. 저 같은 사람은 영업을 오래 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냥, 그거 제가 무슨 가정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지금 커가는 아이들이나 이런 청소년들은 정말 힘든, 그,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계엄령은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무속인들 그런 건 정말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이 아니면은, 100% 사실이 아니면은, 누굴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건 그 사람의 죄를 자기가 가서 봤냐 이거야. 들었을 거 아니야, 대부분 사람들이. 듣고 목이 터져라 그 사람을 욕하면은, 그럼 만약에 입장 바꿔서 자기가 그 사람이 됐을 때 얼마나 억울할 거야. 그래서 법원이 있잖아요. 헌법재판소 이런 게 있고. 그거 기다리면 되잖아. 솔직히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 사람이 죄 짓는 거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의 5천만 국민 중에서 0.000 몇 프로인데 지금 20, 30%, 70%는 누군가를 양쪽을 다 험담을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하긴 귀로 들은 걸 거야 아마. 옛날 고사성어에도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걸 얘기하고, 현명한 사람은 본 것을 얘기한다. 참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은 어쨌든 저력이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건 100% 저는 확신해요. 저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제 지금의 환경을 이겨나간다고 100% 확신을 하고 믿고 있어요. 그게, 잠깐만. 그게 유전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유전자. 저희 대신, 저희 조상님들께서, 선조들께서 그 침략을 많이 당하셨고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그럼으로써 엄청나게 강한 유전자를 저희한테 물려주셨잖아요. 그 대표적인 애가 IMF 때 근무후기. 그게 뭉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 선조들은 다 뭉쳤어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다 뭉쳤잖아요. 손칼 앞에 꽃갱이 들고 이렇게 싸우고. 그게 뭉치지 않았으면은, 뭐 행주산성 무슨 뭐 돌멩이 던지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뭉치고 어떻게 뭉쳤냐? 강한 정신력으로. 정신력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강한 정신력과 더불어서 뭉쳤을 때, 집단 지성이 됐을 때, 그 힘은 지구를 넘어 우주를 뚫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나가봐야 돼요. 어떻게 되든 간에 나가서 부딪혀야 됩니다. 자, 이제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은 이제 토요일 오네요. 잘 보내시고 너무 과음하지 마시고. 저 어제 술 안 마셨습니다. 위기 때 저 술 안 마셔요. 자, 오늘 즐거운 날 보내시고 지금까지 카야행골 안우행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